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울창한 숲과 맑은 시내가 굽이굽이 흐르는 어느 깊은 산골 아래에 청명마을이라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그야말로 낙원 같은 곳이었지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대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최진사 댁의 거대한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의 담장은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져 마을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최진사 댁의 대문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며 그 집안의 번창을 기원하곤 했답니다. 이 최진사 댁의 안주인은 성품이 비단결처럼 고운 김씨 부인으로 그녀의 자애로움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었으며 흉년이 들 때면 곡간을 열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꽃들이 생기를 얻고 집안의 공기는 늘 따스하고 평온했기에 하인들도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부인의 마음속에는 말 못할 깊은 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진사 역시 부인을 깊이 아끼고 사랑했지만 가문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대가 끊기는 것을 무엇보다 큰 불효로 여겼고 마을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시선 또한 부부에게는 소리 없는 채찍질과 같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매일 밤 달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눈물로 베게릿을 적시곤 했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에게 다른 사람을 들여서라도 대를 잇기를 권유했지만 최진사는 부인의 마음이 다칠까봐 한동안 그 말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가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향이라 하였는데 가족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처지라며 눈물을 훌쩍이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했습니다. 월향은 가녀린 몸매에 꽃같은 얼굴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의 처량한 목소리는 최진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진사는 차마 길가에 쓰러진 여인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잠시 머물게 하였고 이것이 훗날 집안을 뒤흔들 큰 파동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씨 부인은 남편이 데려온 월향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부인은 월향의 슬픈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갈 곳 없는 그녀에게 이 집에서 당분간 머물며 기력을 회복하라고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월향은 처음에는 부인의 친절에 감동한 듯 고개를 숙이고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으며 집안일을 돕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망울 뒤에는 최진사 댁의 재물과 권세를 탐내는 검은 욕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조용한 밤의 정막을 뚫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집안 사정을 살피며 최진사와 부인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빠르게 눈치챘고 이것이 자신이 이 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최진사가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마다 차를 내오거나 방 안의 먼지를 닦는 핑계로 자주 얼굴을 비추며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진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월향의 교묘한 아양과 여성스러운 매력에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가문을 위한 길이라 믿으며 짐짓 모르는 체하며 속으로 슬픔을 사겼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문중 어른들의 권유와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월양을 첩으로 들이기로 결정했고 김씨 부인은 이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부인은 월양에게 안채 건너편에 아늑한 방을 내어주고 필요한 가구와 옷가지들을 직접 챙겨주며 그녀가 집안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넓은 도량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 들어온 첩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월향은 첩의 자리에 앉게 되자마자 예전에 겸손했던 모습은 조금씩 감추고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이 들어온 후로 최진사 댁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적막했던 집안에 활기가 도는 듯 했으나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최진사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인 척 행동하며 그의 총애를 독차지했고 최진사 또한 젊은 첩의 재롱에 빠져 안채를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인은 홀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아졌지만 남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부인의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부인이 가진 권위와 자리를 시기하며 그녀를 몰아낼 궁리를 했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하인들은 월향의 이중적인 태도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고 그들은 부인에게 월향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용히 귀띔하곤 했습니다. 부인은 그럴 때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하인들을 타일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불안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월향은 하인들 앞에서는 차가운 얼굴로 명령을 내리고 작은 실수에도 호통을 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고 부인 앞에서는 다시 고분고분한 양처럼 굴었습니다. 이러한 월향의 태도 변화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향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더니 최진사가 문안을 가자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몸이 좋지 않다고 엄살을 부렸습니다. 최진사는 깜짝 놀라 의원을 부르려 했으나 월향은 손사래를 치며 그저 체한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가녀린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씨 부인은 직접 미음을 끓여 월향의 방을 찾아갔지만 월향은 부인의 정성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월향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으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방을 나왔고 그 뒷모습을 보며 월향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향의 계획은 더욱 치밀해졌고 그녀는 이제 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집안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부인이 정성껏 가꾸어 온 화단의 꽃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하인들을 시켜 마음대로 뽑아버리게 하거나 부인이 아끼는 그릇들을 실수인 척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이 이를 부인에게 보고하면 부인은 그저 다시 심으면 되고 다시 사면 된다며 허어롭게 웃어 넘겼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부인의 너른 마음은 오히려 월향에게는 만만한 약점으로 비춰졌고 월향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향은 마을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몰래 불러들여 자신의 운세를 점치게 하였는데 그 점쟁이는 월향에게 곧 집안의 주인이 될 상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월향은 이제 자신이 김씨 부인을 밀어내고 안방마님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에게 부인이 자신을 시기하여
몰래 해치려 한다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속삭였고, 처음에는 믿지 않던 최진사도 반복되는 월향의 눈물 섞인 하소연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차가워진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가문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월향은 그런 부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방에 화려한 비단 옷과 폐물을 가득 채우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하인들을 괴롭혔고 이로 인해 집안의 재물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월향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알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제대로 꾸짖지 못했고 오히려 부인에게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변한 모습에 깊은 상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를 원망하지 않고 가문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최진사 댁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일들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우물가나 빨래터에서는 월향의 험담과 부인에 대한 동정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저 여우 같은 첩이 들어오고 나서 최진사 댁이 말이 아니네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최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잠시 월향을 멀리하려 했지만 월향은 그때마다 기막힌 눈물 연기로 최진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월향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확실한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으로 가짜 임신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도덕한 의원 한 명을 매수하여 자신이 회임을 했다는 거짓 진단을 내리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우선 몸이 무겁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지내며 최진사의 지극한 간호를 받았고 부인은 진심으로 월향이 아이를 가졌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부인의 순수한 친절은 월향에게는 그저 이용하기 좋은 수단일 뿐이었고 월향은 부인이 가져온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버리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부인이 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집안은 이제 월향의 가짜 임신 소식으로 인해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월향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온 마을의 잔치를 베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월향을 위해 산의 진미를 공수해오고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그녀를 마치 상전처럼 받들었습니다. 김씨 부인 또한 비록 자신의 배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집안의 대를 이을 소중한 생명이라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월향의 뒤수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월향은 점점 더 무례해졌고 이제는 대놓고 부인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부인의 자리를 탐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월향은 이제 자신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도 된 듯 하인들에게 부인보다 자신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올리라고 강요하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인들은 부인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기세등등한 월향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은 이런 무례한 상황들을 모두 지켜보면서도 오직 가문의 대를 잇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월향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녀는 이제 부인을 아예 집에서 내쫓고 자신이 정식 안주인이 되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부인은 어느 날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 집안에 커다란 먹구름이 끼어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계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며 집안을 살폈지만 월향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집안의 평화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월량은 이제 배가 불러오는 척하기 위해 배에 천을 감고 다니며 사람들을 속였고, 최진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월향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의 태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집안의 진정한 평화는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고, 거대한 거짓의 탑은 점점 더 높게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비록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며 아랫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월양의 횡포로 인해 그만두려는 하인들을 붙잡아 설득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부인의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는 하인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고, 그들은 겉으로는 월향의 명령을 듣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오직 부인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이러한 밑바닥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거짓말이 영원히 통할 것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향은 이제 부인에게 대놓고 독서를 내뱉으며 그녀를 괴롭혔고, 부인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부인은 아이도 못 낳는 몸이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준비나 하시지요. 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내뱉었으나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부인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폭풍우를 견디는 바위와 같은 인내였지만 월양은 그것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며 점점 더 대담한 범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명마을 최진사 댁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터져나올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 땅 밑에서 꿈틀대며 싹을 틔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진사 댁의 지붕 위로 시린 겨울바람이 스치기 시작할 무렵 집안의 공기는 예전의 온기를 잃고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이 회임을 했다는 소문은 담장을 넘어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최진사댁의 앞날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이제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햇살조차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라 여기는 듯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집안의 모든 대접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인들을 불러 모아 방 안의 기온이 너무 차갑다거나 이불의 감촉이 거칠다며 사소한 일로 호통을 쳤고, 그럴 때마다 하인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모이는 빨래터는 이미 월향에 대한 이야기로 매일같이 시끌벅적했는데 그들은 월향의 갑작스러운 회임 소식에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비리비리하던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니 믿기지가 않아. 게다가 안방마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아나무인이라더군. 이라며 한 안악이 방망이질을 멈추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안악은 최진사 어른도 문제야. 젊은 첩에게 눈이 멀어 수십 년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찬밥 신세로 만들다니 나중에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맞장구를 치며 혀를 찼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바람을 타고 다시 최진사댁으로 흘러들어와 김씨 부인의 귀에까지 닿았지만 부인은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묵묵히 빨래를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월향은 이제 부인에게 올리는 아침 문안 인사조차 거르기 일쑤였고 가끔 마주칠 때면 몸이 무겁다는 핑계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부인이 정성껏 지어준 아기 옷감을 바라보며 이런 투박한 천으로 어떻게 귀한 도련님의 몸을 감싸겠습니까? 한양에서 제일 가는 비단을 들여와야지요. 라고 말하며 부인의 성의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부인은 월향의 무례함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부인의 인내심을 오히려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해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진사는 이러한 집안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오직 월향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라며 그녀의 사치스러운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장터에서 가장 좋은 과일과 보양식을 사들여 월향에게 바쳤고, 월향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부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사랑을 과시하듯 행동했습니다. 최진사가 부인도 월향이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구려. 우리 가문에 귀한 자식을 품고 있지 않소. 라고 말할 때마다 부인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변한 마음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가문의 번창을 바라는 그의 마음을 알기에 그저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집안의 모든 살림을 묵묵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최진사 댁에서 3대째 머슴살이를 해온 박영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나이가 지긋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깊고 날카로웠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향이 들어온 이후 집안에 흐르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하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은 월향이 회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가진 여인답지 않게 몸놀림이 가볍고 식성이 변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으며 그녀가 몰래 방 안에서 무언가를 감추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박영감은 뒤뜰에서 나무를 하다가 부인이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요즘 심려가 크신 줄 아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달콤한 열매 뒤에는 가끔 독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박영감의 갑작스러운 말에 부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영감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세상 천지의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첩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으니 마님께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라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부인은 박영감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그동안 자신이 너무 선의로만 사람을 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월향의 오만함은 이제 하인들에게도 큰 고통이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심부름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는 하인들에게는 가차없이 매질을 하거나 밥을 굶기는 벌을 내렸습니다. 평소 자애로운 부인 밑에서 평화롭게 일하던 하인들에게 월향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집안 곳곳에서는 억울함 섞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부인에게 달려가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혹여나 자신들의 말이 월향의 귀에 들어가 더 큰 화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억눌린 분노는 집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누군가 작은 불씨만 지피면 곧장 폭발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원로인 이 대감이 최진사 댁을 방문했다가 월향의 방자한 태도를 목격하고는 최진사에게 따끔한 충고를 건넸습니다. 최진사, 자네 집안의 기강이 말이 아니더군. 첩이 안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하는데 이를 방관만 해서야 되겠나. 이 대감의 직원의 최진사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월향이가 아이를 가져 예민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라며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이 대감은 혀를 차며 자식이 귀하다고 해서 가문의 법도를 어겨서는 안 되는 법일세. 조심하게나.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니 말이네.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진사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월향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다시 마음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월향은 이제 부인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집안의 열쇠와 금고를 관리하는 권한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안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찬탈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는 최 진사에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집안 살림을 미리 익혀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께서는 몸이 약하시니 이제 좀 쉬시게 하시지요. 라며 교묘하게 부인을 몰아붙였습니다. 최진사는 월향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인에게 열쇠를 넘겨줄 것을 넌지시 비췄고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남편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내놓았습니다. 월향은 그 열쇠를 건네받으며 부인 앞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열쇠를 손에 쥔 월향은 본격적으로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자신의 친가로 보내거나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고가는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부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지만 박영감의 충고를 떠올리며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월향의 비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부인은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며 월향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나 속으로는 진실이 밝혀질 날을 대비해 마음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진사댁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월향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추운 밤 박영감은 월향의 방 근처를 지나다가 그녀가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월향과 그녀가 매수한 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모의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배에 천을 감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슬슬 해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월향의 불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원은 걱정 마십시오. 적당한 때에 아이를 사오거나 죽은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만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박영감은 이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손발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이 사실을 당장 부인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영감은 남들의 눈을 피해 부인을 찾아가 자신이 들은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부인은 월향의 악행이 이토록 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큰 충격을 받았으나 곧 차분함을 되찾고 영감, 이 일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월향이 단순히 욕심 많은 여자가 아니라 가문을 망치려는 범죄자임을 깨닫고 그녀를 단죄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은 부인의 강단 있는 모습에 안심하며 자신이 끝까지 마님을 돕겠노라 굳게 약속했습니다. 월향은 이제 자신이 곧 해산할 달이 다가온다며 더욱 유난을 떨었고 최진사는 최고의 의원과 산파를 부르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인은 월향에게 몸이 무거울 텐데 내가 직접 산시를 준비하겠네. 자네는 그저 편히 쉬게나. 라며 인자하게 말하며 그녀의 경계심을 늦추게 했습니다. 월향은 부인이 자신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역시 마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십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면 마님을 큰어머니로 잘 모시게 할게요. 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았고 월향의 거짓 임신이 들통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뒷마당의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최진사댁의 큰 경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첩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최진사를 만날 때마다 집안 단속을 잘하게 큰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복이 달아나는 법일세 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최진사는 그저 허어 웃으며 넘겼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잠든 월양의 얼굴을 보며 그녀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그 가련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욕망에 가득 찬 얼굴만 남았는지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월양은 이제 부인을 향해 대놓고 아이도 못 낳는 분이 이 집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절로 들어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는 게 어떠냐며 막말을 퍼붓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은 그런 모욕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내 자리는 내가 지키는 것이니 자네는 아이나 건강하게 낳을 생각이나 하게 라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부인의 이런 태연한 반응은 오히려 월양을 더 자극했고 월양은 분에 못 이겨 발을 구르며 부인을 해칠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긴장은 이제 최고조에 달해 마치 실 한 오라기에 매달린 거대한 바위처럼 위태로운 형국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월향이 매수한 의원의 뒤를 캐게 하였고 그가 노름빚에 쪼들려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월향이 친정이라고 속였던 곳이 사실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며 그녀가 과거의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치려다 쫓겨난 전적이 있다는 소문도 입수했습니다. 부인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보며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최 진사가 스스로 월향의 실체를 깨닫게 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보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한겨울이 되었고 월향은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다며 배를 움켜쥐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는 당황하여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고 집안은 갑작스러운 진통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인은 차분하게 산실을 정리하며 하인들에게 뜨거운 물을 준비시키고 월향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월향은 땀을 흘리는 척하며 신음소리를 내었지만 부인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박영감이 부인에게 다가와 귀갯말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고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진사 댁의 산통 소식을 듣고 대문 앞에 모여들어 결과를 기다렸으며 공기는 차갑지만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낳으면 그 첩이 이 집을 다 차지하겠지에구. 불쌍한 우리 부인 마님은 어쩌나. 사람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월향은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은 아이를 낳았다고 속여 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가련한 피해자가 되어 최진사의 동정심을 완벽히 사로잡을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은 김씨 부인의 지혜와 박영감의 충성심이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월향이 미리 준비해둔 죽은 강아지 사체를 찾아내어 치워버렸고 대신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월향은 산실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미리 숨겨둔 보따리를 꺼내려 했으나 그 보따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부인의 매서운 눈빛과 마주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거짓의 막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고 진실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조상님들께 빌고 또 빌었으나 안에서 들려와야 할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산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부인이 가로막으며 나으리,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최진사는 아내의 평소와 다른 기운에 압도되어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월양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음을 깨닫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최진사 댁의 고요했던 밤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소란은 이제 집안의 문제를 넘어 마을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마을 어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둘씩 최진사 댁 사랑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아이 낳는 소리는 안 들리고 여자의 비명만 가득하니 말이네. 마을 어른들의 걱정 섞인 비판에 최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고, 월양의 거짓말이 불러온 파장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집안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거짓의 밤은 서서히 깊어가며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최진사 댁의 산실 안에는 촛불이 일렁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벽면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소동 속에 월양은 이불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척 연기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함의 사방을 훑으며 자신이 숨겨두었던 거짓의 흔적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부인은 그 곁에 앉아 말없이 월양을 지켜보았는데, 그 고요한 시선은 마치 월양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낱낱이 꿰뚫어 보는 것처럼 차갑고도 매서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밖에서 들려오는 최진사의 초조한 발자국 소리만이 이 정막을 간신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직감하고는 최진사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며 더욱 격렬하게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의원이 나타나 자신을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랐으나, 어찌된 일인지 의원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 그녀의 속을 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의원은 이미 박영감과 장정들에게 붙잡혀 헛간에 갇혀 있었지만, 월양은 이 사실을 알 리 없었기에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하며 배를 움켜쥐고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부인은 그런 월양의 가식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월양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부인을 향해 서슬퍼런 눈빛을 보내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이 내 아이를 시기하여 무언가 손을 쓴 것이 분명해. 왜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지? 당신이 내 보따리를 훔쳐간 게 아니냐라며 월양은 이성을 잃은 채 부인에게 달려들 기세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부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네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네. 지금이라도 나으리께 사실대로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네의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길일세. 라고 타일렀으나 월양의 귀에는 그 어떤 충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눈이 뒤집힌 월양은 이제 앞뒤 가릴 것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감히 집안의 정식 부인인 김씨 부인의 뺨을 향해 거칠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웠고, 부인의 고개는 옆으로 돌아갔으며 하얗던 뺨에는 금세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첩이 본처의 얼굴을 때리는 하극상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죄였으며, 이는 곧 월양의 파멸을 재촉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뺨을 맞은 부인은 잠시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월양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손길이 자네가 이 집에서 저지르는 마지막 폐륜이 될 것이네.
내 그동안 가문의 대를 위해 자네의 오만함을 참아왔으나 이제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야. 부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월양은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곧바로 다시 표독스러운 얼굴로 돌아와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나으리, 이 여편네가 내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밖을 향해 악을 쓰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최진사는 월양의 비명 소리에 놀라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했지만 그 순간 박영감이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나으리,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지금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으리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부인 마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셔야 합니다. 박영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단호했기에 최진사는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영감은 최진사에게 부인이 미리 준비해둔 월양의 비밀 장부와 빼돌린 재물의 목록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고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며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시각 방 안에서 부인은 월향이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손뭉치와 천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닥에 던졌는데 그것들은 월향이 임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배에 감고 다녔던 것들이었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것이 자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던 아이의 실체인가? 가문을 속이고 나으리의 마음을 이용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깨닫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월향은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 조각들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은 월향의 비참한 모습을 뒤로하고 방문을 열어젖히며 밖에서 기다리던 최진사와 하인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부인의 뺨에 새겨진 붉은 자국을 본 최진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으며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첩의 아첨에 놀아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최진사는 부인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부인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나으리, 내일 아침 문중 어른들을 모두 모셔주십시오. 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자를 법도에 따라 처결해야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부인의 위험 앞에 최진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부인의 명에 따라 월향을 방 안에 가두고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마을은 이미 최진사 댁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첩이 본처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녀가 가짜 임신으로 온 마을을 속였다는 이야기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최진사 어른이 너무 무심했지. 라는 비난과 함께 부인의 안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긴 밤 동안 마을 곳곳의 등불은 꺼질 줄 몰랐고 사람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며 최진사 댁에서 벌어질 대단원을 기대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박영감은 밤새 헛간을 지키며 매수된 의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그 과정에서 의원으로부터 월향과 공모하여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의원은 월향이 큰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거짓 진단을 내렸으며 나중에는 마을 밖에서 아이를 몰래 사오려 했다는 계획까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박영감은 이 자백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여 부인에게 보고했고 부인은 이제 월향을 단죄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알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월량은 갇힌 방 안에서 벽을 긁으며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짧은 권세와 화려한 비단 옷들이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욕심이 눈을 가려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해 보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월량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보며 자신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고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덜덜 떨며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때 마을을 휘저었던 그녀의 당당함은 간데없고 그저 죄지은 가련한 여인의 그림자만이 방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최진사는 부인의 말대로 문중의 어른들과 마을의 원로들을 사랑방으로 정중히 초대했으며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어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최진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들 앞에 앉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어른들 앞에 나아가 인사를 올린 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으며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월량이 뺨을 때린 사실부터 가짜 임신을 꾸민 전말, 그리고 집안의 재물을 빼돌린 내역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며 가문의 법도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부인의 지혜로움과 인내심에 감탄하는 한편 월량의 대담하고도 사악한 행태에 치를 떨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찌 이런 요물이 우리 가문에 들어와 평화를 깨뜨렸단 말인가.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죄로다라며 최고 어른인 종손 어르신이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랑방의 열기는 뜨거웠고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방문 너머에 갇혀있는 월량을 향해 따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영감이 묶여있는 의원을 끌고 사랑방 마당으로 들어왔고 의원은 어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의원의 증언이 더해지자 월량의 죄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정적인 사실이 되었고 최진사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깊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한낱 비루한 욕망의 찌꺼기였음을 깨닫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조강지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가슴 깊이 참회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제 슬픔과 분노를 넘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오르며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월량을 마당으로 끌어내게 하였고 비단 옷 대신 초라한 차림의 월량이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월량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은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긴장감은 극에 달해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부인은 월량을 향해 다가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가련함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의논 끝에 월량을 가문의 족보에서 영원히 제명하고 그녀를 관가에 넘겨 엄히 처벌받게 하거나 마을 밖으로 영구히 추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어른들께 간청하여 그녀를 관가에 보내는 대신 조용히 마을을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죄가 중하나 한때 식구였던 인연을 생각하여 목숨만은 살려보내는 것이
돌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부인의 넓은 도량의 어른들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월양은 부인의 자비로운 결정에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탔으며 사죄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월양은 결국 자신이 탐냈던 모든 것을 잃고 단 한 벌의 판혼만을 걸친 채 최진사댁 대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양이 지나갈 때마다 야유를 보내거나 돌팔매질을 하며 그녀의 악행을 꾸짖었고 월양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린 채 허겁지겁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길 위에는 매서운 북풍만이 불어닥쳤고 그동안 집안을 짓눌렀던 어두운 기운도 그녀의 그림자를 따라 서서히 거쳐가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헛된 욕망이 부른 소동은 일단락되었고 최진사댁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부인의 방을 찾아가 문 밖에서 엎드려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인, 내가 눈이 멀어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소. 가문을 망칠 뻔한 나를 구해주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오. 최진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부인은 문을 열고 나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나으리.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지난 일은 잊으시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해와 화해의 눈물이 고였고 갈라졌던 부부의 정은 시련을 겪은 뒤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고생한 하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월향의 횡포로 상처 입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부인의 자애로움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특히 큰 공을 세운 박영감에게는 부인이 직접 짠 옷감을 선물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박영감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마님께서 지혜로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우물가에도 활기찬 물소리가 들려오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하며 내일 아침 사랑방에 최진사와 문중 어른들을 모시라는 명령을 박영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 상처가 가문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다시 평화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훈장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월양은 여전히 방 안에서 발악하고 있었지만 부인은 더 이상 그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일 있을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최진사 댁의 가장 길고도 시린 겨울밤은 서서히 깊어갔고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 진실의 빛이 서서히 태동하며 마을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마당에 서리꽃이 하얗게 내려앉은 이른 아침. 최진사 댁의 넓은 앞마당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정적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깨끗이 쓸고 멍석을 깔아 마을 어른들이 앉으실 자리를 정성껏 마련했는데 그들의 손길에는 긴장감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담장 밖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이 까치발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며 오늘 벌어질 일들에 대해 나직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으나 공기는 코끝을 아리게 할 만큼 차가웠고 마치 큰 폭풍우가 지나가기 직전에 고요함처럼 집안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앞에는 꼿꼿한 자세로 김씨 부인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고개를 푹 숙인 최진사가 참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에서 덕막 높기로 유명한 이 대감과
문중의 여러 어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대문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인사만 나눌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부인이 안내하는 자리에 하나둘씩 앉아 오늘 밝혀질 진실의 무게를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최진사는 어른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떨리는 목소리로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어른들을 모시게 되어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라며 첫마디를 뗐습니다. 드디어 헛간에 갇혀있던 월향이 포박된 채 하인들에게 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불려나왔는데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월향은 여전히 도끼 서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내 뱃속에 든 아이가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라고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공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외침처럼 들려 지켜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지요. 김씨 부인은 월향의 그런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품 안에서 정성껏 보관해온 꾸러미 하나를 꺼내 어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부인이 풀어헤친 꾸러미 속에는 그동안 월향이 임신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배에 감고 다녔던 여러 겹의 천 조각들과 손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향이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던 아이의 실체입니다. 가문을 속이고 나으리를 기만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인은 나직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바닥에 뒹구는 손뭉치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여기저기서 세상에 어찌 저런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라는 한탄 섞인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갑자기 입을 다물고 사르르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박영감이 밧줄에 묶인 의원을 끌고 마당으로 들어섰고 의원은 어른들의 매서운 눈초리에 겁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두시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가 큰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며 가짜 임신을 도와달라고 하여 눈이 멀었습니다라며 의원은 월향과 짜고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진실들이 마당을 가득 채울수록 최진사의 얼굴은 더욱 붉게 타올랐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느껴지는지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가 있나라며 월향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증언이 계속되던 중 김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어른들께 보여주며 월향이 저지른 하극상을 알렸습니다. 어젯밤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월향은 감히 이 집의 안주인인 저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모욕을 넘어 가문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입니다. 라고 부인은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첩이 본처의 뺨을 쳤다는 사실은 당시의 법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죄였기에 사랑방 어른들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격분했습니다. 최고 어른인 종손 어르신은 가문의 법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는 법인데 이 요물을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월향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최진사의 발바닥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으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벌인 일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최진사의 눈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는 월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거짓된 입술로 내 눈을 가리고 우리 가문을 이토록 욕보였으니 이제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라며 최진사는 단호하게 그녀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긴 논의 끝에
월향을 관가에 넘겨 죄를 묻기보다는 가문의 수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녀를 즉시 마을 밖으로 영구히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여자를 다시는 이 고을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그녀가 빼돌린 모든 재물은 몰수하여 다시 곳간에 채워 넣어라라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인은 마지막 자비로 월향에게 길을 떠날 때 입을 옷 한 벌과 약간의 양식만을 챙겨주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으며 그 모습에 사람들은 역시 부인 마님의 덕은 하늘과 같다고 칭송했습니다. 월향은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녀의 비참한 뒷모습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월향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뒤에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씻어내었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묵어있던 탁한 공기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월향이 머물던 방의 물건들을 모두 마당으로 끄집어내어 불태웠으며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인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조용히 정리하였고 이제야 진정으로 집안이 평온을 되찾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소라는 잦아들고 다시금 최진사 댁에는 예전의 질서와 법도가 굳건히 세워지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되자 김씨 부인은 어른들을 정중히 모셔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 자리에서 최진사는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오를 정식으로 사죄했습니다. 제 눈이 어두워 조강지처를 고생시키고 가문에 누를 끼쳤습니다. 앞으로는 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짐했습니다. 어른들은 최진사의 참회를 받아들였으며 부인에게는 자네의 인내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이 크게 기울었을 것이네. 참으로 고생 많았네라며 따뜻한 위로와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은 겸허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떠난 후 부인은 하인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 그동안 월향의 횡포 속에서 겪었을 고초를 위로하며 특별히 장만한 음식과 보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주었기에 오늘 같은 날이 올 수 있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부인의 말에 하인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히 박영감은 부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마님,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라고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하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밝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인은 직접 빗자루를 들고 장독대 주변을 쓸기 시작했는데 이는 집안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려는 그녀만의 작은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물을 떠다 장독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내는 부인의 손길은 섬세하고도 힘이 넘쳤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진사는 조용히 다가와 부인의 손에서 빗자루를 건네받았습니다. 부인, 이제 힘든 일은 내가 하겠소. 당신은 안방에 들어가 편히 쉬구려라고 말하는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을 정리하며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부인은 남편의 변한 태도에 안도하며 비로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는 이제 월향의 비참한 최후와 부인의 지혜로운 대처가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김씨 부인의 인품을 칭송했습니다. 역시 근본 있는 가문의 안주인은 다르네.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다니 대단해라는 말들이 오갔으며 아이들은 월향을 쫓아내는 흉내를 내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최진사 댁의 평화를 축복하는 분위기였고, 그동안 월양의 눈치를 보며 마음 졸였던 이웃들도 하나둘씩 선물을 들고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명마을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쾌감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예전의 단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부인은 안채 식당에서 하인들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고, 갓 지은 쌀밥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부인은 직접 하인들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얹어주며 많이들 먹어라. 오늘 고생이 참 많았다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식사를 했고, 그 소박하고 따뜻한 풍경은 최진사 댁이 진정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조상들의 위패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월양의 사치품들을 바라보다가 그것들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박영감에게 지시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이제 우리 집안에는 오직 정직과 나눔의 향기만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최진사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안채로 넘어가 부인에게 밤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는 부인의 지혜를 빌려 집안을 운영하겠노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 곳곳에는 은은한 등불이 밝혀졌고, 부인은 거실에 앉아 월양의 횡포로 망가졌던 가계부를 하나씩 정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빼앗겼던 열쇠 꾸러미를 다시 허리춤에 차며 그 묵직한 무게감을 기분 좋게 느꼈고, 이는 안주인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부인은 창밖으로 보이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가문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고, 이제 더 이상 불안함이나 슬픔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정막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정막이었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안도감이 부인의 전신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 깨끗하게 닦인 마루와 가지런히 정돈된 신발들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인들이 잠든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겨운 밤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끄고 누우며 뺨의 통증이 거의 사라졌음을 느꼈고, 그 자리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휴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부인은 내일 아침에 맞이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의 대문은 평소보다 일찍 열렸고, 부지런한 하인들이 길가에 물을 뿌리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진사는 직접 마당에 나와 나무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고, 부인은 부엌대기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부부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역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최진사 댁이 더 단단해진 모양이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갈등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집안에는 오직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올라 진정한 명문가의 풍모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월향이 쓰던 방을 깨끗이 비운 뒤 그곳을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으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면 부정한 기운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부인의 생각에 최진사도 흔쾌히 동의하며 서재의 책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글을 읽는 소리는 최진사 댁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으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인은 진정한 자식이란 육신의 혈육을 넘어선 마음의 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진사 댁은 단순히 부유한 집이 아니라 마을의 지혜와 사랑이 모이는 따뜻한 안식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작은 잔치를 베풀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부인의 손을 잡고 모든 공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길을 잃었을 때 제 손을 잡아준 것은 오직 제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부인의 넓은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의 연설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이웃들과 술잔을 나누었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앙금들은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청명마을의 태양은 어느 때보다 밝게 최진사 댁 기와 지붕을 비추었으며 집안에 흐르는 화평한 기운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찾아오자 최진사와 부인은 나란히 폐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겨울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고 고맙소.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라는 남편의 물음에 부인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그저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서로 믿고 아끼며 사는 것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인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합쳐졌고 집안을 휩쓸고 갔던 거센 폭풍우는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박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진실은 결코 거짓에 가려지지 않는 법이지. 우리 마님 같은 분이 계시니 이 집안은 천년, 만년 번창할 것이야 라고 말하며 그는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과 식구들은 이제 발을 뻗고 편안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으며 최진사 댁의 밤은 평화롭고도 아늑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떠나고 의로운 자는 남게 되니 당연하지만 어려운 진리는 청명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귀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안채에 불을 끄며 집안 전체를 감싸는 평온한 정적을 사랑스럽게 느꼈.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감사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련은 고통스러웠으나 그것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으며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문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고 집안을 지키는 신령들도 그녀의 정성에 감복한 듯 고요한 바람을 보내 그녀의 잠자리를 보살펴주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거짓의 밤은 완벽한 진실의 승리로 마무리되며 최진사댁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청명마을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의 매화나무는 지난 겨울의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고운 꽃망울을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온 집안에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전해지는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이제야 최진사댁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혔음을 직감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정갈한 옷차림으로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마당 곳곳에 피어나는 새 생명들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자연의 순리처럼 모든 거짓과 아픔이 씻겨 내려가고 오직 진실한 평화만이 머무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요한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활기차게 변모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매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얼굴에는 항상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서로를 돕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침마다 하인들의 건강을 살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고 하인들은 그런 부인의 자애로움에 보답하고자 집안 구석구석을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닦고 가꾸었습니다. 월향이 머물던 그늘진 방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부방으로 바뀌어 집안에 생기를 더해주는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남았던 자리에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씨앗이 심어져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직 부인의 곁을 지키며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방탕하고 우유부단했던 모습을 버리고 학문에 정진하며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마당을 산책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겉옷을 챙겨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변화를 너른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싹터 가문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의 화합은 집안 전체에 안정을 가져왔으며 그 온기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의 평화를 보며 진정한 복은 재물이나 첩의 아첨이 아니라 안주인의 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은 더 이상 최진사 댁의 흉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김씨 부인의 인내와 지혜를 칭송하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모질게 살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법인데 우리 부인 마님처럼 참으시니 저런 복을 받으시는 거지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도 최진사를 만날 때마다 집안을 잘 다스린 공을 치하하며 그가 다시 마을의 중심적인 인물로 거듭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청명마을은 이제 최진사 댁을 중심으로 더욱 화목하고 단결된 마을이 되어갔습니다. 한편 마을 밖으로 쫓겨난 월량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는데 그녀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짜 임신과 본처를 능멸한 죄가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나는 바람에 그녀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진 화려한 옷들은 누더기가 되었고 고왔던 얼굴은 고생과 후회로 인해 급격히 노쇠하여 예전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추운 겨울밤 어느 산기뜰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눈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자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가끔 월양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 대신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며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려 소중한 인연을 원수로 만들었으니 그 죄가 크나 그 또한 가련한 영혼이 아니겠느냐라고 부인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받은 모욕과 뺨의 상처를 진심으로 용서했으며 그 용서의 마음은 오히려 부인의 인품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고귀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런 부인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부인의 용서는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끼마저 정화하여 그곳을 오직 사랑만이 숨쉬는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최진사 댁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동안 집안의 소란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부인은 며칠 전부터 하인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했는데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고소한 부침개 향기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하인들은 마을의 어른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 정중히 초대를 드렸으며 마을 전체는 잔치 준비로 인해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부인의 손길이 닿은 음식 하나하나에는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가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잔칫날 아침, 최진사 댁의 대문은 활짝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가득 깔린 멍석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들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진사는 직접 술병을 들고 어른들의 잔에 술을 채워드리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부덕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신 마을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는 진심 어린 참회와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진사의 변화를 반갑게 맞이하며 잔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잔치 내내 손님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아낙네들과 어울려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이웃들의 힘든 사정을 귀담아 들으며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소박하고 따뜻한 태도에 매료되어 마치 자신의 친정 어머니나 언니처럼 편안하게 대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잔치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마당 구석구석을 뛰어놀며 집안에 가득한 생기를 만끽했습니다. 이 잔치는 최진사 댁이 마을의 일원으로 다시금 완벽하게 복귀했음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박영감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잔치 일손을 도왔고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씻겨 나간 듯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인의 지혜로움과 가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님 같으신 분은 이 나라 전체를 뒤져봐도 찾기 힘들 것이요.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복이지라며 박영감은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박영감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음식을 나르며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충직한 종과 지혜로운 주인 사이의 유대감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최고 어른인 이 대감이 일어나 건배를 제의하며 최진사 댁의 번창을 기원했습니다. 모진 풍파를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 최진사 댁도 이번 시련을 통해 진정한 명문가의 기틀을 다졌네. 김씨 부인의 덕행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니 길이 기억될 것이야 라고 그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최진사 부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부인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어른들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고 최진사는 부인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그 여우는 오랫동안 마을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잔치에서 본 부인의 인자한 얼굴과 최진사의 정중한 태도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가정도 평화롭기를 소망했습니다. 최진사 댁은 이제 단순히 돈이 많은 집이 아니라 덕이 깊고 정이 많은 집으로 통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가문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잔치 뒷정리를 하는 하인들을 다독이며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았다. 너희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구나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집안은 잔치에 활기찬 기운을 머금고 더욱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거듭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노을이 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부인은 최진사와 함께 조용히 뒷마당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연못에는 봄꽃의 그림자가 비치고 작은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폭풍 같은 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부인,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소. 나를 용서해줘서 정말 고맙소라고 최진사가 나직이 고백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나으리 지난 일은 이미 흐르는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따스한 봄날만을 생각하며 삽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부인은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안과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단정하게 앉아 두 손을 모은 부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성스러운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그 정성스러운 기운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부정한 것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잠결에 부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 머물고 있는지 새삼 느끼며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기도는 집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등불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부인의 지혜를 빌려 마을의 서당을 지원하고 가난한 학도들에게 책과 종이를 나누어 주는 유경 사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배워야 도리를 알고 도리를 알아야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부인의 말을 깊이 새겨 마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전 재산의 일부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최진사는 마음속 깊은 평안을 느꼈으며 이는 그가 예전에 누렸던 사치와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기쁨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선행을 돕기 위해 직접 간식을 챙겨 서당을 방문하며 아이들을 격려했고 그 소문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마당에서 놀던 마을 아이들이 건네준 들꽃 다발을 받고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부인 마님은 우리 마을의 천사 같아요. 이 꽃처럼 항상 예쁘게 웃어주세요. 라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며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식은 없어도 마을의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자식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월향이 가졌던 거짓 임신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씻어내고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은 혈연을 넘어 세상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부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빈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사랑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최진사댁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청명마을의 전설로 남아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김씨 부인의 지혜를 떠올렸고 욕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월량의 비참한 최후를 경계하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부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유지하며 집안의 중심을 지켰고 최진사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끼며 여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에는 항상 꽃길이 펼쳐졌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평화와 화합의 발자취가 되어 마을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면 최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은하수가 흐르고 고요한 달빛이 온 집안을 푸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부엌의 불씨는 꺼지고
하인들의 고른 숨소리가 정겨운 자장가가 되어 마을의 밤을 채웁니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안채의 창문을 닫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오고 시원한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평화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집을 거쳐간 모든 시련과 아픔은 이제 아득한 예리야기가 되었고 오직 사랑과 정의만이 이 집의 영원한 주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권선징악의 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이며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향의 욕심은 허망하게 사라졌으나 부인의 덕행은 천년의 향기로 남아 우리 마음속에 머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시름은 저 멀리 날려보내시고 최진사댁의 평화로운 밤처럼 여러분의 밤도 고요하고 아늑하시길 빕니다. 따스한 이불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부인의 미소처럼 밝은 태양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기분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 소박하지만 엄중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고요한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추며 평온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기를 빌며 이제 이야기를 갈무리합니다. 모든 갈등은 풀리고 진실은 승리하였으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달콤하기를 바라며 조용히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에 막이 내렸으니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십시오. 김씨 부인의 인자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부드러운 자장가가 되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남은 이 평화로운 마을의 공기를 상상하며 몸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은 모두 잊으시고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안식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무섭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최진사댁의 행복한 결말처럼 여러분의 삶도 항상 해피엔딩이기를 응원하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 밝히시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드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오직 여러분의 평온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지혜로운 부인의 품처럼 포근한 이 밤,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 계십니다.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꽃을 피운 매화나무처럼 여러분도 오늘의 휴식을 통해 내일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밝게 미소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눈을 감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평화롭게 빠져드십시오.